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조현아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7월까지 면세품 자진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3%나 급증했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사례를 보면서 밀반입이 중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부각된 게 자진신고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네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동안 몰래 들여온 물건들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꼭 적발이 두려워서가 아니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이란 당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현아 씨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게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8월 9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실 5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ATM이라고 하죠. 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돈이 떨어지기 전에 이 돈을 안전하게 가져다가 이 돈을 채워주는 현금 수송 보안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 보안업체 소속 수송 차량이 네. 한 마트로 향합니다. 아하. 이제 거기서 직원 2명이 3천만 원을 들고 차에서 내려서 이 인출기에 돈을 채우러 가기로 하고요. 나머지 직원 1명은 이 차량을 지키고 있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요, 돈을 채우고 차량으로 돌아왔는데 이 차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하. 혹시나 해서 이 급한 마음에 차량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이 직원 둘의 낯빛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들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먼저 간 거예요? 이 차량에요, 그 3천만 원뿐만 아니라 2억 원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2억 3천만 원을 싣고 있었던 차인데 네. 돌아와서 그 돈이 잘 있는지, 2억 원이 잘 있는지 네. 확인해 봤더니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이 2억 원이 몽땅 사라졌던 겁니다. 하하. 그러면 두 사람한테 현금 출납계, 현금 채우고 와. 내가 여기 차 지키고 있을게 했던 그 사람이, 김복준 의원님. 예, 예. 그럼 그 사람이 그럼 2억 갖고 튄 겁니까, 지금? 결국 그런 건데요. 아하. 이거 현금을 채워넣는 ATM기에다 채워넣는 팀이 이 두 가지로 두 부류가 있어요. 아하. 은행 측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은행 ATM기에 넣는 거는 이제 은행에 소속돼 가지고 상당히 어떤 보안적인 요소가 강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일반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돈을 네. 채워주는 데가 조금 허술한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아하. 이 사람은 제가 보니까 원래 지금 3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2사람 2인 1개조로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가 봐도 2인 네. 1조가 많던데. 2인 1조로 하는데 아마 이 새로운 신입사원이 오니까 좀 이 돈을 갖고 튄 사람은 고참인 것 같습니다. 아, 고참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험사라고 2사람을 한 3천만 원 넣어가지고 ATM기에 가져가라 하고 나머지 2억을 본인이 차 안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튄 건데요. 아하. 이 사람은 사전에 계획을 다 짠 겁니다. 어째서요? 미리 한 이틀 전부터 휴대폰을 꺼놓고 있었어요. 자기 위치 파악이 나중에 아하. 범행 이후에 안 들으려고.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마트에 도착하기 전에 네. 이미 자신의 승용 차량을 그 마트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었어요. 이야, 이게 무슨 영화 같네요. 도주할 생각을 미리 했던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천안에서 경기도 쪽, 평택 쪽으로 올라오는 것까지만 지금 동선이 잡힌 것 같아요. CCTV로? 그런데 아마 제 판단은요. 네. CCTV가 없는 쪽도 미리 답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네요. 경찰이 추적하는 내로상은 좀 있을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얘기입니까? 8월 5일까지만 이 사건은 8월 7일 날 일어났는데 엊그저께요. 정확히만 그제죠. 근데 그로부터 이틀 전 8월 5일까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이후 꺼놨대요. 뭔가 알리바이, 동선을 들키지 않을 속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희가 범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요? 현금 수용 차량들 보면은 현금을 안에 보관할 때 금고 같은 데 열쇠 채워놓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채워놓을 부분만 돈 갖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었으면 이런 범행이 있을 수 없었죠. 아하. 그러니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 은행에서 하는 이 현금 송차량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해서 금고 열쇠도 두 명이 같이 열리고 뭐 이런 그래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어허.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돈을 들고 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번 현금 수송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금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현금이 가방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5만 원권으로 2억이면요. 그냥 007 가방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만 사라지면 가방만 들고 가면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틀 전부터 차량 대놓고 네. 이 두 명만 보내면 딱 가방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범행이 굉장히 간단했던 거죠. 아하. 이게 보니까요.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계획만 잘 세우면 그렇죠. 정말 이걸 범행에 옮기기가 정말 쉬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수송 차량 옆에다가 차량을 본인 개인 차량을 갖다 놓은 거 봐서는 뭐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그냥 다니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여기 평택 그 부분을 집중으로 좀 수사하고 있거든요. 꺼놓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킨 적이 없어요. 야, 참 허술하기 짝이 없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는 진짜 그 말이 딱 어울린다는 생각 드는데 그럼 홍순빈 아나운서 이 지금 도난 당한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애초에 현금 인출기에 돈을 채우러 갔던 두 명의 보안 직원은 차량이 없어졌어요. 돈을 통째로 도난당했어요 했으면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겠죠. 일단 그 수송업체 간부한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네. 그런데 이 간부가요, 이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한 2시간 정도로 좀 망설였다고 해요. 아하. 그 사이에 이 범인이 미리 아까 세워진 차를 타고 경기도 쪽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뭔가 좀 대응이 늦지 않았나 뭐 이런 이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아니 왜 이 수송업체 간부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을 주저주저했을까요? 곧바로 신고했으면 우리 정말로 우리 김복준 의원도 계시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이걸. 자체적으로 이제 보고한 다음에 회의를 했다고 해요. 이거 신고할지 말지도 이제 회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하. 오판이죠. 즉시 신고해서 즉시 신고한다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CCTV가 많거든요. 고속도로에 맞아요. CCTV 추적해서 최종 목적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고 즉시 검거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2시간이면 이미 도망갈 만큼 그러니까요. 전국에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도 예상컨대 이 수송업체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계약서에 보시면 이런 문제, 직원 관리가 부주의해서 직원이 이렇게 현금을 절도를 하는 사건이 있었을 땐 이 업체한테 책임이 가해지고 아하. 더군다나 계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이 사람을 잡아서 네. 돈만 복구해 놓으면 아무도 모르게 이 계약도 유지하면서 그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겠구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오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지금 그러니까요. 2억 원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돈을 2억을 갖고 지금 도주를 한 현금 수송업체 직원을 찾고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분통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왜 진작에 신고했으면 금방 잡을 텐데 하면서 이 수송업체한테 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2시간이면요. 우리나라에서 2시간이면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차 진짜 차로요. 과속을 한다면 예, 가정하에 예, 거기에다가 외국을 나가려고 맘먹으면 뭐 몇 번을 아마 나가고도 남을 겁니다. 아하. 이거는 2시간은 어마어마한 이 범행 이후의 네.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할 때는 본인의 인적사항은 다 기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본인이 그 돈을 가지고 튀는 순간 이미 본인이 수배가 된다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인으로 특정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걸 뭐 각오하고도 범행을 했다는 얘기는 아하. 바꿔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안 살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경찰에서는 급하게 네. 출국 금지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 아하. 것 같습니다. 네. 외국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지금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이런 사건 일어나면 뉴스파이터가 말씀드리지만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숨은 곳에서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건 어떻게 지금 혹시 언론들이 어떻게 방송하고 있나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자수를 하세요. 자수를 하면 일단
죄에 대해서 처벌은 받겠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아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허 소장님. 네. 이런 범죄가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유독 이런 피서철, 휴가철에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경향이 있다. 혹시 그러면 남들은 다 노는데 바닷가 가서 계곡 가서 노는데 나만 땀 뻘뻘 흘리고 현금 나르고 하니까 뭔가 상대적 박탈감 이런 범죄 저지를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박탈감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때 인성, 태도가 네. 좋은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시절에 다 놀러 갔고 너무너무 더운데 나 혼자만 이렇게 새벽부터 일한다라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한 조금 자괴감 같은 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미 이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네. 아예 돈을 훔쳐서 네. 그 돈을 가지고 나도 좀 시원하게 써보자라는 하하. 잠시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그럴 수도 하는 있어요. 그런 심리적 상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이 도주한 이 수송업체 직원의 가족들은 이미 다 연락이 지금 안 하고 네.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 주요 갈만한데 고향이라든지 이런 다 지금 경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32년간 현장 경험을 발휘해서 김복준 의원님 지금 이 용의자가 어디에 지금 있을까라고 혹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알으면 제가 바로 잡겠죠. 맞아요. 네. 제가 어리석은 질문 드렸네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 사건은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아하. 검거는 분명히 되겠지만 네네. 좀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적 사항이 다 드러나는 걸 각오하고 범행하는 사람들은 네. 그거는 작정하고 범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렇다고 하면 네. 또 더더군다나 이 사람처럼 이틀 전부터 휴대폰을 꺼놓고 네. 또 그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갖다 놓고 있는 정도 네. 이 정도 있던 범행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네. 이 도주하는 동선도 나름대로 계산이 돼 있을 아하.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어딘가에 가서 숨어 있을 수 있는 장소도 확보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봅니다만은 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면이 바다고요. 올라가 봐야 북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출국하지 않는 이상은 검거가 되는 건 명백한데 네. 빨리 자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으로 가봐야지 북한에서 이럴 거면 동무 그 돈 빨리 갖다 주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반드시 자수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많이 타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타실 겁니다. 그런데 타시면서 농담으로라도 아유 이거 엘리베이터 안전하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그 농담이요. 정말 농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더위도 피할 겸해서 쇼핑센터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서울의 한 쇼핑센터도 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갑자기 덜크덩 하는 소리가 나더니 현장이 공포의 장소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대원이요. 지금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쭉 열리죠.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반층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그 안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고요. 네. 지금 이 탑승자들이 더위에 땀 범벅이 된 채 지금 구조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분명 이 승객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지금 지하 2층과 3층 사이에 멈춰서 있는 저곳이 지하 2층과 3층 사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하 아하. 2층과 3층 사이에 걸려서 지금 구조대원이 탑승객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지금 전에서 저 안에는 지금 당시에 엘리베이터 안에 몇 명이나 있었던 겁니까, 지금? 네, 여기에는요, 지금 남성 3명, 그리고 여성 4명, 네. 그리고 영아 1명에서 총 8명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영아라면은 정말 이제 갓 태어난 아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허허, 8명이, 그러면 저 공포했던 게 몇 분 정도 저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던 겁니까? 이 안에서 30분 동안 이 찌는 듯한 더위에서 이 승객들이 갇혀 있었는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승객들 땀 범벅이 돼서 구조대에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김복준 예, 의원님, 예, 예. 지금
말이 30분이지요. 아유. 저 30분은 30시간, 300시간, 3000시간 느낌이었을 거예요, 지금. 아니 저 8명 중에 특히나 이 폐소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 네.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만약에 타고 있었다면 이거는 아마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가 야기됐을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분들 중에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영아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오히려 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흡은 좀 불편했을지 몰라도요.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저는 네. 어차피 저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잖아요. 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 전체가 그 고장이 났다고 봤을 텐데 네. 다행인 거는 거꾸로 지하 2층과 3층으로 낙하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네. 안전장치가 작동을 했네요. 그나마. 네,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요. 네. 수직 낙하를 할 때 가속이 유지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원래 그 엘리베이터는. 네. 그러니까 덜컥 걸리는 네. 그 걸림 현상을 미리 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안전장치 속도 완화 기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또 작동을 했어요. 그나마. 아하, 네. 그렇지 않고 수직 낙하 그냥 전속력으로 가속력으로 뚝 떨어졌다면 네. 저분들 많이 다쳤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 엘리베이터 타고 있던 8명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1층에서 2층 가는데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덜컹, 쿵쿵, 쿵쿵 이렇게 3차례 걸쳐서 지하 2층과 3층 사이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안전장치 가동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안에 있던 승객분들은 어떻게 소리 질렀을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몇, 괜찮으세요? 아이고, 안에 몇 분이나 계세요? 7분. 애기까지? 8명. 다치신 분 안 계세요? 안전하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조할 때까지 좀 보고 거예요. 여기 관계자분 어디? 지금 얼핏 화면도 보였지만요. 30분 동안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저 엘리베이터에 갇혀 계시면서 거의 아마 탈진 직전까지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지쳐 계신 모습도 보실 수. 왜냐하면 공포감과 함께 몰려오다 보니까요. 그런데 손 변호사님, 어쨌든 저렇게 진짜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고 났지만 원인은 지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조사 중입니다. 아하.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기계 결함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인데 네네. 조석기가 작동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조석기 안전장치 문제보다는 다른 결함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이런 기계 결함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요. 공포스럽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기 혼자 탔는데 저렇게 덜컹덜컹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생사를 오가는 공포심이 맞아요. 작동하지 않았을까. 특히 아까 보시면 아기띠를 맨 엄마가 있는데 맞아요. 아이가 1살 남짓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본인은 아이에게 혹시라도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까 봐 아마 30분 동안 굉장히 숨막히는 공포 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구급대원이 24명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것이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이 더위에 또 이 8명 구조하시냐고 힘쓰신 소방대원들도 뭐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손 변호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구조대원, 이 소방대원 분들도요, 119 구급대원 분들도 그 구조하느라 얼마나 애가 탔을, 마음이 정말 간절했을 거 빨리, 내가 동작을 빨리 해서라도 1분 1초라도 더 빨리 저분들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 있으셨을 거잖아요. 우리 구급대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차 타신 분 없고요.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얼음물하고 뭐 음료 등 이런 거 제공하고 구조대가 8명 구조하고 그리고 끝났는데요. 이 보면요, 이 앞서 잠깐 이 그림에 나왔는데요, 이 생수, 조그만 생수를 엘리베이터에 갇혀 계셨던 분들이 들고 있고 지금 이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보니까요, 허 소장님, 네.
일단은 완벽하게 구조되기 전까지 심리적 안정감이나 일단 탈수 혹시 오셨을까봐 물을 먼저 제공하는 저 모습 정말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정말. 네, 진짜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마음과 심리 치료가 우선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죽음을 지금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역시 전문가답게 가장 먼저 마음 치료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엘리베이터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 자동차가 들어가는 아이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아하. 거기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버튼 눌러서 이야기 나누는 거 있지 아하,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대응을 안 아이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이제 만나기로 했던 친구분에게 전화를 했고 그분이 119 불러서 문이 열리게 되는데 아하. 그래도 119와 연락이 됐다. 잠시 후에 찾아갈 것이다. 네. 라고 해서 한 15분 기다렸는데도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아주 두려웠지만. 네. 이분들은 어땠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중에서도 네. 영아를 안고 있었던 그 어머니 네. 아마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왜 쇼핑센터에 왔을까라는 후회부터 아마 정말 그래서 많은 생각이 엄청난 드셨을 생각을 거예요. 하셨을 겁니다. 네. 폐쇄공포증뿐만 그러니까요. 아니라 또 다른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 그러니까요. 치료를 조금은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그러니까요.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8명의 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분들은요, 그 30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막 스쳐갔을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여기에 쇼핑 보러 왔을까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가요, 지난 4월에 있었던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받았어요. 그럼 뭔가 부실 점검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거. 사실 그게 좀 반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4월에 이 승강기는 안전합니다라고 승강기 안전관리공단하고 구청에서 해준 거란 말이죠. 아하. 안전하다고 했던 엘리베이터가 이런 사고가 났다면 네. 일단 혹시 그 안전 점검 자체가 좀 부실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챙겨봐야 되고요. 네. 이번 원인 조사를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밀 검사를 한다고 아하. 하는데 이제 이 안전 진단과 관련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는요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 검사가 있고 또 아하. 하나는 자체적으로 업체를 고용해서 하는 안전 검사가 아. 있어요. 근데 이게 양쪽 다 서로 상대방을 믿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체적으로 제대로 했겠지. 아하. 아니면 저쪽에서는 공단에서 다 했을 텐데 우리는 대충 봐도 되겠지. 그러다가 이런 어찌 보면 엉뚱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안전점검 이게 승강기처럼 이번에 다행히 안전장치는 작동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승강기라는 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안전만큼은 최고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승강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차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승강기 안전점검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네네. 이게 내가 보니까 빨리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빨리 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는 쓱 보면서 유관 검사하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실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뭘까요? 제가 보니까 네네. 고층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는 막 욕설하더라고요. 독촉하고 욕설하고 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불편이 초래된다고. 근데 이거는 목숨하고 직결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고층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 승강기 안전점검할 때 인내심 갖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우리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아파트가 32층짜리 아파트인데 아하. 거기에서 이제 승강기가 2대예요. 안전점검을 하나씩 하나 뭐 1시간 좀 넘게 하고 또 하나 1시간 넘게 하는데 네네. 그게 하나를 딱 세우는 순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불편해요. 아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빨리 못하냐 왜 이러냐라고 하신 분들 꽤 많은데 절대 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불편해도 그때는 반드시 참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승강기와 발음이 비슷한 게 있죠. 승강이. 이 승강기를 점검한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이 업체 측과 주민 사이 승강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던 8분에게는요, 그 해당 쇼핑 업체에서 물론 자신들의 과오, 엘리베이터 이 점검 업체가 따로 있겠지만요, 그래도 지금 괜찮으신지 한번 또 방문이나 전화를 드려보는 세심함과 배려를 좀 해주시는 것도 이분들이 다시 이 쇼핑센터를 믿고 찾아오게 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느 30대 아내 하소연입니다. 아하. 이제 30대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였는데 여기는 특정하게 고정적인 직업을 가진 건 아니고요. 둘 다 네. 이제 프리랜서예요. 아하. 수입이 좀 일정치 않지만 대략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두 명이서 버는 정도의 맞벌이로요? 네, 맞벌이를 버는 정도의 아. 부부였는데 이 시부모 댁은 대략 한 달에 한 500 정도 버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낫죠. 어허. 이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300을 밖에 벌지 못해도 남편이랑 너무 사이가 좋고 너무 좋아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문제는 시어머니입니다. 아이고, 두둥. 네, 두둥. 시어머니가 지금 그랬잖아요. 시부모 댁은 한 500 벌고 네. 우리는 한 300 버는데 뭘 그렇게 계속 자꾸 사달라고 하신대요. 아. 어디 나가면 아유 저거 이쁘다. 아, 근데 그럼 처음에는 몇 개 사줬는데 네. 이제 빤한데요 여기가. 네. 벌이가 빤한데 계속 무언가를 사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게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알콩달콩 부부 사이에 이 수입이 넉넉지는 않지만 알콩달콩 사시나 봐요. 맞벌이 하시는데도 월 수입이 이 부부가 합쳐서 300 정도 버신대요. 사실 넉넉지는 않아요. 요즘 물가 같은 걸 감안했을 때요. 그리고 시댁은 아직 시아버지께서 아직도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월 수입이 500이래요. 일단 이 돈의 액수를 잘 기억해 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시어머니가 같이 며느리랑 뭐 어디 장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건 뭐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그래 아이고 저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그러면 이거를 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한두 번이죠. 한두 번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번 된다. 지갑 사정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이제 같이 며느리하고 뭐 장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거 예쁘다 저거 필요하다 해서 사줄 때는 며느리 입장에서 상당히 착한 사람 같아요. 흔쾌히 네. 아마 사준 것 같은데 아하. 거기까지는 아마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뭘까요? 이 시어머니가 또 온라인 쇼핑을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이거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쭉 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바구니에 담죠. 네네.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클릭을 하면 네.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계좌가 뜨죠. 네. 그거만 따로 뽑아서 며느리한테 보내는 모양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야, 내 이 물건 샀으니까 너는 여기다 결제만 해라. 그 계좌번호만 보내는 거죠. 이거 사실 상당히 경우 생각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도 있지요. 아무리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아니 이게 무슨 답정너도 아니고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것처럼 결제할 계좌번호를 며느리의 이 SNS로 띡 보낸답니다. 그러면 손 변호사님 이걸 만약에 손 변호사님이 며느리 입장에서 받으셨다. 어떻게 반응 보이실까요? 네.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일일이 본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결제하라고 지시하는 거,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받고 지시받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하. 배려를 못 받는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며느리도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 맞벌이라는 맞아요. 사람이고요. 네. 남편도 맞벌이에요.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며느리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고생할까 봐 우리 아들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 아들한테는 이런 거 안 보내는데 며느리한테는 뭐 간식 샀다, 강아지 뭐 간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하다못해 슬리퍼도 결제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네. 인격적으로 존중을 못 받는 거죠. 아하. 제가 이혼 사건 하면서 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단체 채팅방이 문제예요. 아하. 온 가족이 들어오는데 이제 결혼과 동시에 의사도 묻지 않고 이제 강제 초대라고 하죠. 그럼 며느리나 사이도 마찬가지. 사이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우리 친구들끼리 친한 분들끼리 있으면 맞아요. 바쁘면 대답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맞아요. 시댁과 또 장인 장모 맞아요. 관계는 대답 안 하면 또 예의 맞아요. 없는 예의 며느리가 없다고 될까 봐 또 하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답변할까 일일이 고민을 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단체 채팅방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편하고 스스럼 없는 사이가 아니면 네. 강제 초대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네. 이 소소한 것들 있잖아요. 소소한 것들이 감정이 상합니다. 맞아요. 이 지금 강아지 간식까지 며느리가 결제를 해줘야 된다. 내가 네. 지금 바쁠 수도 있잖아요. 아하. 일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배려 없는 행동.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시어머니한테 온라인 결제 계좌를 SNS로 받은 며느리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대처를. 이제 이 아내가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아하. 처음에는 그래도 내 시어머니한테 이런 건 해드려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기쁜 마음으로요. 시작은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카톡이 울리는데 뭔가 다른 용건 아니고 계좌번호 결제금액, 세상에. 계좌번호 결제금액만 뜨는 거예요. 통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추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이상이었던 거예요. 어유 세상에. 근데 20만 원 여기 지금 맞벌이 부부가 둘이 합해 수입이 한 300 정도 그렇죠. 되는데 20만 원을 온라인 결제를 하고 또 문제는 네. 드리는 용돈은 별도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용돈도 드리는 걸 빼고 그거에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온라인 결제를 한 20만 원씩 하는데 네. 더 한 건 여기 굉장히 효심이 있었던 거는 이 남편하고 이 아내분이 또 부모님 생일이나 이럴 때는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어요. 이 300만 원을 벌어서. 근데 이제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어요? 네,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정말 아끼고 아껴서 이런 것까지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시도 때도 울려서 이제 다른 가족들한테는 어떤가 그래서 네. 남편 형님 가족 물어보니까 우리한테도 그래. 하하. 거기도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네.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니까 일하는데도 지장이 생기고 네. 불안하고 네. 이번 달에는 돈이 부족할 텐데라는 걱정도 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는 화가 좀 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유행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봉이야. 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니 이제 뭐 한 용돈 따로 드리고 또 별도로 모아서 무슨 때 되면 해외여행 보내주시고 아하. 한다면 나름대로 며느리도 어떤 그 본인들이 그 수입 걸맞는 만큼의 어떤 그 비율을 맞췄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거는 철저하게 예상치 않은 돈이죠. 20만 네. 원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근데 저는 그 20만 원이라는 돈이 한 번에 가는 거라기보다도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 뭐 사료, 바디워시, 그러니까 뭐 몇천 원 단위로 하는 게 수시로 띡똑 하면서 저 카톡으로 날라온다면 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노이로제가 시작될 것 세상에, 같아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일종의 소리 고문 비슷한 거 네네,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며느리분이 이제 그 이런 글을 좀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이건 남편분이 책임져야 돼요. 남편이. 아, 왜요? 어떤 경우도 남편이 중간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본인이. 네. 예,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남편 아니겠어요? 그래도 자식이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며느리가 가가지고 어머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은 네. 이건 또 그 상당히 문제가 얘가 생기잖아요. 버릇없이 어디서 예.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하. 이거는 남편이 나서서 아하. 적극적으로 네. 이거를 어떤 완화하거나 어떻게 하려는 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럼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이 며느리는 그러면 너무 착하게 그럼 계속해서 결제만 한 거예요? 남편한테 상의 안 했어요? 이제 일단 본인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시작은. 아하. 이제 제일 좋은 방법. 마치 내가 못 읽은 것처럼. 그 카톡을 울렸는데 그 숫자 1 있잖아요. 어떡해. 숫자 1. 네네. 숫자 1이 안 사라지면 안 읽은 거잖아요. 어떡해요, 네,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늦게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이 온라인 쇼핑은 늦게 결제하면 안 돼요. 맞아. 늦게 결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나중에 제가 바빠가지고 확인을 좀 늦게 했습니다 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세상에. 이제 이 아내 남편에 갑니다. 아이고, 네 아내는 저 못 쓰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천만 다행인 건 네. 남편이 거기서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했다면 여기 이혼해야죠. 그런데 근데 이 남편도 심각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까지 치고 이제 좀 제발 좀 우리 아내를 그만 괴롭혀라고 소리까지 쳤는데 네. 문제는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 엄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세상에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자식한테 이런 괄세를 받구나라고 했을 것 같은데 허 소장님. 네. 이 며느리분을 좀 도와드릴 방법 없습니까? 상담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같이 일하는 여성 입장에서 네. 또 선배로서 이야기를 좀 해준다면 너무나 착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럴 것 착한 같아요. 여자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아하.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세상에는 둘 네.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아하. 일도 잘하고 또 집안일도 잘하고 네. 또 남편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네. 아마도 돈을 모아서 집도 장만하고 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돈을 같이 벌고 계실 텐데요. 네. 돈을 제대로 벌어가면서 또 여기저기 이렇게 뭔가 나눠주면서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20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일하는 여성인데 20만 원도 나한테 못 써?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그 어머님, 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거의 버는 거의 10%입니다. 그래서 생색도 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둘 다 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네. 어머님한테 하실 말씀은 하신다. 왜냐하면 아하. 지금까지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예의 없게 말씀하실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의하시고 네. 어머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역시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세상에 살만한 게 이 사연이 SNS에 올라오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면서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유형별로 한번 모아봤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였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공분형입니다. 공분형에. 네, 공분형 댓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여나 자식이 돈이 많더라도 네. 계좌만 저렇게 딸랑 보내면 기분이 나쁘지. 그렇죠. 뭐 이런 반응이 있고요. 한국에선 둘이 좋아서 결혼해도 시댁이 문제다. 공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월 300만 원 벌면서 시부모 생일 선물이 해외여행? 말도 안 이건 된다. 정말로 진짜. 뭐 이런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 변호사님 이런 유형 말고 그러면 좀 다른 유형 없을까요? 남편은 또 뭔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네,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자. 아하. 책임을 전가기보다는 남편에게 적절하게 중재 역할을 요청하자 이런 야, 댓글인데요. 그래요? 네. 일단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시어머니한테 확실하게 말하라고 맞아요.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 관리 앞으로 신랑이 하게 됐다고 말해라. 그럼 이거 나는 방법인데요. 아.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권한이 네. 있기 때문에 원래 시가의 악역은 남편이, 처가의 악역은 아내가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시댁과의 문제는 남편이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댓글들도 많습니다. 야, 우리 네티즌분들 정말 현명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허 소장님 다른 방안은 또 없어요? 이 조언해 주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는 정면 거죠. 돌파가 있어요, 돌파를 정면 하는 돌파? 겁니다. 아이의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시아버님 하거나 아니면 또 어허, 다른 분들에게 세상에. 전달하라라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네. 약간은 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되라라는 조언들을 아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나도 사서 그 부분을 어머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어머니 이제는 저에게도 야, 한번 이것도- 구애 가능하시죠? 이렇게 네. 물어봐라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여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아이의 단톡을 만들어서 네. 그 안에서 무언가 대화를 시도해보는 건 네. 어떻겠냐라는 식의 네. 그 정면 돌파형을 아하. 조언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이렇게만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면 사실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너무 시어머니를 일방적으로 나쁘신 분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김복준 의원님께 그렇더라도 뭔가 이 시어머님 쪽의 입장에서 좀 이 변론을 한번 좀 부탁드려볼게요. 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결론은 사실 없네요. 아, 제가 들어봐도 저하고 뭐 연배 차이가 얼마 안 나겠습니다만 네. 들어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아하. 것과 좀 분별을 잘 못하는 거하고는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드는데 네. 그냥 비슷한 사람으로서 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면 그럴까요? 네. 아마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한 500씩 벌어온다고 그러면 돈이 궁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자식들한테 이런 거를 턱턱 요구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 어버이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방법을 좀 전환하시고요. 네. 원래 그 자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는. 그러네요. 그리고 자식한테는 자식이 뭐 처분을 바래야지 이 부모가 바라는 일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얘기 저한테 한번 하시던데 자식한테 효도를 바라면 안 된대요. 자식은 이미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한테 효도 다 한 거랍니다. 아하. 나한테 와가지고 이쁜 짓 다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효도 다 끝난 거래요. 네. 그러니까 큰 다음에 자식한테 효도 바랄 필요가 없다는 네.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효도 이미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자식들한테 너무 요구하고 강요하는 거 하지 말고요. 네. 또
뭐 부탁하시죠, 뭐 부드럽게. 아, 나 그러니까요. 그거 좀 좋은데 며느라기 너 이거 나 사줄 수 있냐? 네. 그래서 사주면 거기 또 버금가는 거 하나 또 그러니까요. 사주시고.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이런 사연을 뉴스파이터가 최근에 자주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고 다른 한쪽을 막 비판하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연들을 같이 올려다 놓고 공감을 해보면서 해법을 한번 찾아보고 결과적으로는 같이 더불어 화목한 생활 쪽으로 결론을 좀 유도해보자 하는 바람에서 해보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는 마시고 같이 한번 해법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나중에 방송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도요. 착하신 며느님도 있고 또 이 시어머님도 그렇게 막 막히신 분이 아니시니까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이 뭔가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요, 이 도움을 준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한 여성을 성폭력하려다가 실패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유. 지난 4월 사건입니다. 이 남성이 음식 배달원 위에서 어느 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여성분이 만취해 있는 거죠. 술에 아하. 취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쓰러진 층으로 다시 들어가서 열쇠를 받고 집 앞까지 부축해서 집 안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아하. 거기까지는 굉장히 선의로 좋은 일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줬으면 현관문도 잘 닫고 나와서 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허. 그리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몇 분간 서성이다가 다시 침입해서 여성에게 성폭력을 시도했습니다. 아하. 정말로 앞에 부분만 들으면 정말로 요즘 사회에 보기 힘든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남성 같은데 뭔가 김복주님 꿍꿍이 속이 따로 있었던 걸로 드러나게 됐네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 일시적인, 일회적인 행동은 아니거든요. 아하. 예, 습관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요. 네. 심리 상태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보니까요. 네. 그 여성분이 만취해 있는 상태에서 집에까지 데려다 준 행위는 굉장히 착한 행위죠. 네. 그런데 이미 나올 때 그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는 그 사실만 봐서는 차후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건 이미 명예관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계획범입니다. 네. 예. 그런데 참 이런 표현이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홍순빈 아나운서, 이 여성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게 어떤 음식, 김밥 때문이라는 얘기했던데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게? 이 남성이 그러니까 이 같은 날 3차례 여성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하하. 이날따라 좀 김밥 배달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시 53분경 1차 성폭행 시도를 할 때 세상에요. 이때도 갑자기 이제 김밥집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성폭행을 하려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여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네. 5시 14분경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는데 또다시 김밥 배달이 돌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근데 그 사이 날은 점점 밝아오고 여성은 이 만취에서 깨어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시 29분에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 피해자가 지금 반항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오게 됐었던 겁니다. 아, 세상에. 허 소장님. 네. 물론 이 여성이 당시에 술에 취해 있던 상태긴 합니다만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남성에게 믿고 뭔가 열쇠를 맡겼다가 그리고 무사히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구나 생각했을 텐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술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 여성에게만 혹시라도 돌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것이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성범죄가 자꾸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 네. 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네. 무슨 그 발찌,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범죄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처벌이 강력하다면, 네. 100%의 처벌이 있다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가서 이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시점입니다. 이 남성이요, 이 3번째 성폭행 시도 때는 여성이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니까 오히려 폭력을 휘둘러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손정혜 변호사님, 이 남성 전력이 있던 사람이라면서요? 예, 성범죄 전과자입니다. 이 남자 30대인데요. 이미 네.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로 아하. 2002년도에 징역 6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의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아하. 거고요. 2007년도에 출소를 하고 네. 나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데 주거침입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 당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5년에 받았는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평가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8년에 또 다른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하려다가 심지어는 전자발찌까지 본인이 스스로 절단하고 도주를 했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그 범죄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음식 배달원을 했다라는 거. 어느 누구라도 음식 배달하면은 문 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아하.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재판부도 아마도 성폭력은 실패했지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아하. 선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요, 혹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우리 허 소장님 말씀에 잠깐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번 사건에서 여성분에게도 열쇠를 줬다는 점에서 여성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막 묻는다든가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아하. 술을 마시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뭐 술 다 드시지 않나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부축해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 것뿐이지 아하. 그 신뢰를 한 여성에게 비난을 가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아하, 일이고요. 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의가 아니에요. 아. 처음부터 그냥 성범죄 대상을 물색한 거고 첫 번째 들어가서 제가 아까 배달 때문에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술에 많이 취해 있으니까 내가 범행을 저질러도 이 여자 기억을 못할 거야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선의로 한 행동이다가 나중에 갑자기 돌변해 성폭행을 했다가 아니고 이 사람은 내가 원래 성범죄 전과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사람을 성폭행을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에게 뭐 일부 책임을 묻는다거나 뭐 여성에게 비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앞서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강력 범죄, 죄질도 정말 불량한 사람이 물론 이 교도소를 갔다 와서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력도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람이 이런 죄질 불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버젓이 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일선에서 이제 일선 그 수사관들, 형사들은 이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상당히 인식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성들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누군가 밖에서 배를 누르면 부담 없이 열어줄 수 있는 직업군. 아하. 뭐 이를테면 뭐 가스 배달, 석유 배달, 뭐 음식 배달,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와서 배를 누른다면 열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직업군이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뭐 네. 쭉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다수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선 형사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무장해제하고 문 열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배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도 어떤 이 배달 관련해서 통제가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건 도저히 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이게 불가능하고 네. 다만 분명한 거는 네. 일선에 있는 수사관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여성을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관해서 네. 1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항상 그 눈여겨보고 아하, 있다. 네.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쯤 정말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그 될 수 있기는 한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 물건은 정말 소중하죠. 근데 자기 물건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중견 선박업체 대표는요, 저기 바다 건너에 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애물단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아이고. 4,000톤급 원양 어선이 바로 그 사장 대표의 그 애물단지였습니다. 어허. 지금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죠. 네. 뭐 물을 곳곳에 뿌려보지만 네. 쉽게 진압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불이 굉장히 크게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선박 내부에서도 이렇게 검게 그을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보이시죠? 이렇게 아하. 검게 그을릴 정도로 어우. 화재가 당시에 되게 심했습니다. 불이 크게 났네요. 이때가 아하. 2016년인데요. 네.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멀리 저기 아프리카 남아공 네. 케이프타운에 있는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 선박은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천만 다행이긴 해요. 네. 배 규모도 상당히 큰데,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러면 저 보기가 지금 육안으로 봐도 배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저 화재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다행히 뭐 보험금을 받았겠네요. 그러면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치밀하게 이 보험 사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요. 외국에 갖다 세워놓고 외국에서 불을 지른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보험금 신청은 이제 국내에 와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렇다면 보험사가 화재가 이 방화인지 실화인지 구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 화재가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보험회사는 판단할 수밖에 아하, 없거든요. 네. 근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경찰 당국의 입장에서는요. 잠시 항구만 빌려줬지 그 뭐 따지고 보면 남의 나라 남의 배거든요. 아. 그렇게 그 정밀하게 방화인지 실화인지 수사를 안 합니다. 네, 아하.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노린 걸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다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보험금액 납입 금액을 막 올리니까 네. 의심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이건 뭐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보험 사기 방화입니다. 네. 예. 저 배가요, 어느 정도냐면 4,000톤급이래요. 감이 안 오시죠? 굉장히 큰 건데. 이 배를 옆에서 보면 가로 길이 나오잖아요. 이게 총 길이 100m랍니다. 100m. 엄청나게 큰 거예요. 원양어선입니다. 그런데 저 화재로 보험금을, 무려 67억 원을 받아갔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게 보험 사기를 쳐서 받아낸 금액이라면서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이 배를 19억에 사고 네. 근데 이제 원양어선이라면 물고기도 잘 잡고 그래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매년 적자가 6억입니다. 이거 어떻게든 이거를 보험 그 화재로 가정을 해서 실화로 가정해서 보험금을 타내서 그걸로 다른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 업체 대표하고 이 업체 전 대표하고 아하. 이 업체 대표의 고향 친구 3명이 모의를 한 거예요. 짠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네. 불을 내는 거죠, 일단. 불을 내는데 방화인 척하지 않고 불을 내야 되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2016년 9월에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가 가로로 100m, 폭이 16m, 높이가 10m 정도 되니까 안 타요. 잘. 네. 그래서 일단 한 번 실패. 두 번째 할 때 누군가 거기서 불을 내고 나오면 이 사람이 범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치밀하게 이제 방법을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촛불을 네. 초를 3개를 이렇게 딱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이면 네. 촛불이 다 탈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죠. 네. 그 밑에 인화물질 깔아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두 군데를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나와서 네. 다른 데로 가 있고 네. 5시간 후에 불이 납니다. 아. 그러면은 이 불을 낸 사람은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현장 부재 증명, 알리바이라고. 알리바이. 그 아하. 알리바이까지 치밀하게 마련을 해놓고 네. 자기는 비행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비행기 안에 있었으니까 내가 불 낸 사람은 최소한 아닐 거야.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하.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네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한 그 기법 있잖아요. 수법. 네. 이거 방송에서 뭐 이 수법 자세히 얘기하면 안 좋은 건데요. 네네. 여하튼 어떤 그 인화물질이 묻어 있는 그 소재를 갖다 놓고 양축키고 빠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전형적인 이 보험 사기 방화 기법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네. 만약에 남아프리카 그렇죠. 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그 어느 항에 세워놓고 이런 짓을 했으면 경찰이 바로 적발했을 거예요. 아하. 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 쓰면서 거기다 갖다 놔서 그런 거죠. 수사 기법의 차이, 수사 기법이 좀 허술한 남아공을 선택한 게 이게
나중에 적발이 좀 나중에 되는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그래도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밝혀낸 우리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자가 화재 시각에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초 3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양초가 다 타들어간 5시간 후에 불이 나게 하였습니다. 화재 조사원은 선원들로 하여금 전기 누전으로 추정된다는 진술서를 허위 작성케 하였습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말 머리를 쥐어짰어요. 쥐어짜냈어요. 뭔가 온갖 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당시에 화재 조사 원인을 이 조사하는 사람도 다 자기 알던 사람, 네. 옆에 있던 그 같이 지내던 사람을 통해서 네. 화재 조사를 시켰답니다. 또. 이게 이제 손해사정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손해사정인이 근데 원래 이 원양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었었어요. 하하, 참, 그래서 네. 이제 나갔다가 손해사정인으로 일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들어와갖고 짠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사건은 끝날 수 있었어요. 아하. 이들 입장에서 67억 뚝딱 챙겨먹고 끝날 수 있었는데 네. 그 중에 누군가의 발설에 의해서 이게 검거가 된 거거든요. 아. 어떤 면에는 네. 그 완전 범죄 턱 밑에까지 갔다가 결국 네네. 검거가 된 겁니다. 아하. 완전 범죄까지 갈 뻔했는데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네. 완전 범죄 이 문턱까지 갔다가 이들 입장이네.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깝게 이게 탄로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공익제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하. 네.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이 사건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건데 네.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은 관련자가 여러 명이죠. 아하. 이 원양업체 대표, 그러네요. 전 대표, 전 대표. 현 대표의 고향 친구, 네. 그다음에 이 손해사정인, 네. 그 관련된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한테 한두 명 얘기했으면 네. 그게 이제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사실 이게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한국에서 이런 범행을 했으면 이건 금방 그러면 들통나요. 금방 잡히는데. 아까 아. 제가 그 양초 수법은 네. 추리소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아. 워낙 흔하게 알리바이 무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히는데 네.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먹혔던 거고 거기다가 네. 손해사정인이 누전이라고 하니까 아하. 끝났던 거였죠. 아. 근데 이제 그 입을 여러 명한테 나눠 가진 그 것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결국 이 내용을 발설해서 이게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여러 명이 알게 되면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입단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공범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보험금 67억 타내고 나서 이 나중에 막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야, 우리가 이렇게 머리 짜내가지고 67억 타냈어. 돈 벌기 쉬워. 라는 말을 누군간 들었겠죠? 허허, 이거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이른바 공익제보자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신고합니다. 라고 네. 했고 경찰이 하하 이런 나쁜 놈들 대한민국 경찰은 가만 안 둔다 하고 잡아내게 됐는데 허 소장님 네.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몇 년 사이에는 야 우리 정말 머리 잘 썼다 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입이 문제인데요. 네. 낮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요즘에는 주변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네네. 회사에서도 윗사람 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네. 언젠간 들통이 난다고. 네. 어디서든 입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들통이 난 범죄. 그런데요, 손정희 변호사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중재입니다. 보험사가 중재잖아요. 이 사람들 구속됐습니다. 아하. 주범들 구속된 상태이고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러니까 사람이 있거나 운행하는 그 선박에 불을 저지르는 방화죄도 어마어마하고요. 아하. 기본 양형이 2년에서 5년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보험사기 특별법이 있거든요. 네. 피해 금액이 67억 원입니다. 아하. 이 금액 대부분 회수해가지고 피해 변제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형 몇 년은 기본으로 각오해야 되는 사건으로 아하. 보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득도 없이 지금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있고요. 여기에 협조한 5명도 현재 불구속으로 입건되어 있어서 네. 어느 빨리 받은 돈이 있으면 보험사에 피해 금액을 변제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혹시라도 저 돈이 나 다 쓰고 없어요라고 나온다면 또 이걸 받아낼 방법이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찰이 2년 만에 이 범죄, 완전 범죄로 끝날 이 범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